미접종자 심판의 날. 이게 심판의 날이 제가 심판의 날이라고 쓴 게 아니라 기사에 실제로 둠스데이라고 나와서 그걸 뉴스위크, 미국의 뉴스위크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길래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네. 목숨 걸래, 거지 될래, 백신 상륙 작전. 네, 뭔지 아시겠죠? 요즘 뭐 난리죠. 네. 네. 목숨을 걸든가. 손모가지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걸든가 아니면 백신 맞든가. 목숨 날아간 사람들 꽤 되죠 지금. 네. 일반 대부분 대중들한테는 너네 거지 될래 아니면 백신 맞고 경제활동 할래 이걸로 나가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 상륙 작전. 네. 가히 이거는 백신 상륙 작전이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 백신 미접종자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또 했어요.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 이제 다 대전은 4단계, 대전도 4단계거든요. 네. 네, 여기도 2주 연장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른 데 적용된 것도 그대로 연장을 합니다. 우리 3단계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고 해요. 네. 대전시가 저게 4단계인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대전시 4단계. 그 같이 이제 만나 뵙고 나서 알았어요. 대전은 4단계다. 6시 이후에 같이 고기 못 먹는다. 여기 시골에 그런 거 잘 네. 몰라요. 근데 네. 역시 큰 도시는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중앙재난안전대책과 본부에서 제 1통제관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포인트지 여기 또. 또 집회한다 그러죠? 네. 폭망할 거예요. 일주일 남았어요. 100% 예언합니다. 저거 폭망합니다. 이거 하면 뭐든 뒤집어 쓰지. 그럼. 그리고 계약을 앞두고 8월 말에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 이 거리두기 연장을 안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수도권이 800명대로 떨어져야 된대요. 네? 무슨 말이야? 수도권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네,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져야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런 거 할 일 없다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존의 접종 완료자는 원래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대상이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마스크는 그 논란이 됐는데 확실하게 됐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번에는 예외 대상에서 그냥 제외하겠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좀 더 엄중해졌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부가적으로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이 3단계 상황에서만. 그리고 이번 2주 동안 2주 동안 하고 끝일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방역 조치를 취해 환자 수를 줄이고 예방 접종률을 높일 것이다. 목표는 백신이죠, 백신. 백신 강제로 맞추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영국에서 2차까지 봐도 델타번이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막 네. 백신 맞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 이렇게 하향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둠스데이라는 그 뉴스를 같이 여기서 언급을 해요. YTN에서. 그 무서운 얘기 나오죠. 델타 못 막으면 더 많은 변이가 나올 것이다. 그 탓을 누구 탓을 하고 있냐면 안 맞은 사람. 네. 접종 안 한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옛날 때 천연두 돌아다닐 때도 네. 마마라고 해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네. 천연두 맞은 사람들이 천연두 있는 사람 때문에 병 걸리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면 백신의 의미가 뭐야? 사방에 병이 창궐을 해도 네. 좀 약하게 바이러스를 넣어서 한번 홍역을 앓은 다음에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주변에 그 천연두 환자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원래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백신의 개념 아니야. 네. 근데 무슨 백신이 주변에 백신 안 맞은 사람 때도 걸린단 말을 해? 아니 그 기본적인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의학적 이러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심지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게 뭐야? 솔직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무섭긴 해. 지금 오늘 내가 조사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네. 백신의 정의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만말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천연두로. 죽을 때 서양 애들이 갖고 와서 백신 네. 놔주면서 네. 그래갖고 천연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도 사방에 있는 천연두 환자였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면역력. 네. 면역력이 문제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 예약을 엄청나게 한다고 하죠. 물론 이게 그냥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 보면은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생계를 지장받으니까 그래요. 네.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예약하는데 서버 폭주하고 해서 예약을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댓글 작업도 쟤네들 엄청 하더라고. 예약 못했다 이러면서 댓글 우리는 백신을 원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품절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그쵸. 심리가 좀 마감 임박 막 이러고. 맞아. 쇼핑몰이 그걸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뭘 했다? 개선을 했다. 백신 예약을 하는 시스템을 서버도 확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효율화를 또 이뤄가지고 이제는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처럼 막힘 증상 없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건 수용을 하는 거에서 200만 건까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거 사기업한테 넘어갔어요. 이 서버 데이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책임이라든지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갔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뭐랑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핸드폰으로 해서 깔으시면은 백신 여권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럼요. 이거 맞았을 때 이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통합하고 공영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이제 전 세계가 공공의 그 보건, 공중 보건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백신 여건이 하나의 단일화된 풀 안에서 움직이게끔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가 단일 표준이에요. 왜냐면 표준화된 기관이 WWW 걔네가 만들어놓은 표준이에요. 거기랑 안 하면 이 백신 여건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돼. 근데 여기에 누가 관련돼 있죠? 여기도? 빌 게이츠? 네, 여기도 빌 게이츠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 KT랑 전 세계에 있는 800개의 통신사들까지 다 협조해서요. 굉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약하는 것 그리고 예약하고 나서 접종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도 다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려고 통합하지는 않거든. 지금 아까 틸가 보여준 돼지 호텔과 뭐가 달라? 똑같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좋아졌으니까 빨리 맞아라. 그거죠. 열심히 맞아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업들이 이제 본인 인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질병관리청에서 하던 거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편해졌으니까 어서 예약하고 맞아라. 그거죠. 그리고 본인 인증 수단의 다양화. 여기 우리 이제 QR코드로 해서 백신 접종 여부도 알 수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서. 그럼 다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리 예약이나 동시 접속에 대한 제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자, 심판의 날이 여기서 나왔어요. 델타보다 무서운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 오나. 솔직히 이거는 겁주는 것도 있는데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하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싸움을 얼마 전에 죽는 거는 간단해요. 그쵸. 그리고 대중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한번 빡세게 이런 거 와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그 바이러스는요 전염성이 좋으면 치사율이 낮고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말 안 듣는 지역은 시범 케이스로 아작날 수 있다예요. 왜? 어차피 그 지역 위주로만 발생할 테니까. 네. 잘 안 퍼져요. 왜? 퍼지기 전에 감염자가 죽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프로파간다에서 저런 거 변이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다 맞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미국 애들 종교 심취하는 애들 사는 동네 있잖아요. 네. 절대로 안 맞는다는 동네. 네. 그런데 확 퍼지면 어떻게 될까? 걔네만 딱 죽고 끝나요. 왜? 너무나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표적
그 감염이 가능하다니까 치사율 높은. 네. 예. 이미 이거 바이러스 아마 이거는 소설이니까 우리 소설가니까 전부터 한 1년 반 됐는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 가지 만들었을 것이다. 치사율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그래서 여론몰이용으로 해서 양떼몰이 해가지고 백신 맞게 하는 용도, 말 잘 듣는 애들 용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애들 죽이는 용도, 그리고 프로파간다로 아직 백신이 상륙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맞게 할 사람들에 대한 용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둠스데이, 심판의 날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뉴스위크에 나온 거예요. 뉴스위크가 미국 그 언론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쓴 말도 아니고 얘네가 이 말을 썼습니다. 무서워 죽겠네. 네, 그래서 델타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 아니다. 너네 꽉 잡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려. 이러고 있죠. To be continue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 백신 무력화하는 변이 끝판왕이 나올 수도 있다. 뉴스에서 이 정도의 자극적인 언어를 쓸 정도면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은 저는 이제 다 됐다고 봅니다. 몰이가 다 됐고 백신 다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이게 다 몰이가 돼갖고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맞고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만 또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ESG 갖다 적용을 하면서 우리 사회신용점수 있죠. 그거에다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을 하면서 점수제로 갈 텐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이제 모바일로도 이제 신용이 아니라 신분증이 모바일로 들어가잖아요. 다 연결이 돼서 사회활동 하는데 지장이 생기도록 ESG에 너는 공공의 도덕적 규범을 어겼다, 이걸로 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신용대출 받을 때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한 이제 압박을 주면서 그러면서 다 맞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린 지금 당장 이제 밖에 활동 안 하니까 괜찮아 하고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시나리오가 보여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몰고 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걸 추구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번에 8월 15일 날 집회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니까. 네. 지금도 말로 그냥 변이 바이러스다. 굉장히 좋은 방편이죠.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가 해도 이건 변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시범 케이스 만약 우리나라도 걸리면요 몇 배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시범 케이스로. 그리고 모바일로 우리가 세상이 디지털 안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신분증도 모바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오프라인 거 아예 없어져. 실물이 없어져. 그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다 인증하잖아요. 우리 신분증.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소셜 활동, 중국에서 앞서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지? 걔네들 쓰던 이제 SNS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걔가 사회 활동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페이도 못 써, 페이도. 그런 상황은 우리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설이 아니라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사회 신용 점수도 중국에 있는 거 많이 벤치마킹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무게를 두는 겁니다. 어쨌든 선거가 곧 앞이니까 네. 우파 사람들은 빨리 8월 10일 날 집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전염병 확 퍼지고 대규모로 경찰이 잡고 언론에서 이제 저 미친놈들이라고 소문 쫙 나고 하면은 선거는 폭망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엑스맨이 내부에 있다니까. 있어.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이거 하면 망하는 건데 근데 알면서도 해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엑스맨도 있고 플러스 돈에 대한 욕망. 맞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불나방처럼 망하는 겁니다. 꼭 하세요. 꼭 해. 꼭 하고 망할 거야. 네. 그리고 미국의 파우치 소장님도 이 사람도 델타 못 막으면 더 많은 변이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있죠. 사실상은 협박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미국이 이제 의무화했어요.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서 의무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독일, 호주, 필리핀 웬만한 나라들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강경하게 의무화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CNN 같은 경우도
사무실 이 직원이나 밖에 직원이나 다 가리지 않고 백신 안 맞고 출근하면은 해고한다 했고 실제로 3명을 해고했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안 맞을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반드시 이게 그냥 맞았어 안 맞아 입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또 디지털 시켜서 다 100% 확인이 가능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도망가고 싶지 나도 우리도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그거니까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목줄을 재고 있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혹시라도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미리 카페 같은데 부작용 난 사람들 벌써 8,800명 넘었더라고요. 그 카페 가서 같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미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이지. 근데 막판에 이제 트럼프를 배신했다라고 이제 쓴 우리 펜스 부통령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긴 건 무섭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통수를 그냥 탕 쳐버렸지. 조심하게. 돈 앞엔 장사 없어요. 저 펜스가 돈이 없더라고. 아, 돈이 없어. 집도 없고 미국에서 집이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가 어렵더라고. 돈 앞엔 장사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 상대로 그렇게 로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손들이. 그래서 젊은 보수층,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층이 보수층이에요. 트럼프 때 그때 있었던 기독교 계층 플러스 그거하고 이제 아울러서 보수층이 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를 많이 얻었었던 주에서 미접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많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쪽에 확진자 많이 났다. 너네들이 접종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변이까지 또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죄인 취급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펜스 부통령이 앞장서서 전 부통령이지. 앞장서서 우리 보수층, 젊은 보수층들, 우리 나와 나의 가족은 접종을 했으니 너희들도 맞아라. 권고한다. 이렇게 전도하고 계시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그런 거지 뭐. 사랑 깔끔하게 탁 태세 전환해 주셨네. 멋있어.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뉴스위크에 나온 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신 아예 안 통하는 절대변이 온다. 이거 절대반지도 아니고 절대변이는 뭐야. 그리고 학계에서는 미접종자가 돌연변이 공장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오명을 쓰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안 맞고 버티는 사람들은. 오명만 쓰냐 경제적 불이익도 얻을 것이고 앞장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연하게도 하늘이 노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접종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인 미국. 미국을 보세요. 지금 하루 확진자 몇 명입니까? 보이세요? 10만대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이거 어제 찍은 건데 11만 6,387명이에요. 인도보다 많네? 그러니까.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율도 적다며. 완치율이 82.1%네? 인도는 97.3대. 뭐야, 안 맞아도 97이네?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해. 브라질도 완치율이 93%야? 이건 백신의 덕이 아니라 자연치유 아니야, 이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완치율이 높다. 영국 접종률 높은데? 인도가 생각보다 치사율이 적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의아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통계가 별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많이 설득력이 있으면 좋아 이거야. 뭐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병이 다 있으니까 네.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개념의 백신은 뭐예요? 사방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긴 사람은 괜찮다예요. 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의 전염병 퍼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나 그러나 뭐 자연은 워낙 오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지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자연을 다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말을 듣고 통계를 봐도
아니 그러면은 왜 백신을 안 맞은 나라에서 완치율이 저렇게 높지?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백신을 맞은 나라에서 완치율이 높아야지. 그럼.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근데 안 맞은 나라에서 완치율이 높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거 치명률도 뭔가 이상해. 통계가 말해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우리 저 언론 보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뭔가 막 달라. 어저께 우리 그 자위대 장군이 말한 것처럼 말이 처음 들을 때와 뒤 들을 때가 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그렇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치명률이 1.0밖에 안 돼요. 네, 완치율이 87.8. 어머, 근데 우리보다 접종률이 좀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케냐가 94.0. 이거 왜 저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기는 거기도 가난한 나라잖아. 네, 그리고 잠비아가 우리보다 완치율이 높아. 95.9. 어휴. 잠비아가. 우리나라가 잠비아, 감비아랑 교류한 이유가 있구나. 나이지리아 93.6. 여기도 치명률이 1.2밖에 안 돼요? 베트남이 완치율이 30. 베트남은 얼마큼 맞았을까? 그런 거 나와요? 여기요. 여기 베트남은 조사를 안 했어요. 워낙 완치율이 떨어지는 곳이고 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못 사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를 몇 개 딱 봤더니 완치율이 높아요. 카타르는 접종률이 높습니다. 치명률도 완치율도 상당히 높죠. 여기는 아주 작은 국가예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채 일단 봤어요. 미국의 접종률이 얼마나 되냐. 거의 60%죠. 전체 인구에서 1회 이상 접종한 게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2번씩 맞았어요. 이런데도 완치율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87.8이고 82.1이에요. 치명률도 우리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동경올림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다. 네. 그까지 외국 선수 6만 명 왔는데 그걸로 해서 전 세계에 퍼진다고? 그게 네. 아니라 지금 막 프리미엄 리그를 해서 미친 듯이 유럽에 떠돌아다니는 그 훌리건들 있잖아. 네. 걔네들 때문에 퍼진 거 아니야? 실제로 퍼졌다면은. 응?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접종률 보세요. 우리 이제 속도 엄청 내고 있어요. 엄청 내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39.7이면 40% 정도가 1회 접종을 했고 2회 맞은 사람 14.6%밖에 안 돼요. 저 사람들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 될까? 조금 넘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완치율도 높고 치사율도 더 낮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러니하다. 뭔가 아이러니해.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죠. 그럼. 근데 우리나라도 그 완치율이나 치사율하고 관계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속력 엄청 내고 있죠. 왜냐? 열심히 구역을 해야 목숨 높이지도 하고 뒷일도 감당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 태극기 집회 8월 15일 날 하고 나면은 그걸 네. 명분으로 해서 강제로 접종시키지 않을까? 네. 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더 강제로 가겠죠. 이거 엑스맨이 있어, 엑스맨이 그 안에. 그분이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걸 봤어. 엑스맨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통계 수치는 올라갈 게 뻔해요. 8월 15일 날 집회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에서 추석 전까지 했으니까 8월 15일하고 추석까지 약 그다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 그동안 그거를 핑계 삼아 열심히 마치겠지. 특히 태극기 집회했던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자, 이제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 접종할 것이다. 이 국민의 70% 목표는 우리가 백신을 맞기 이전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의 3,600만 명을 맞추겠다. 70% 접종을 하겠다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아주 급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그 속도를 낸 덕분에 2천만 명이 돌파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참 잘 듣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원래 예상을 했었던 거는 뭐 9월 말이나 11월까지 요 목표를 채우는 것 같았어요. 그 백신 집단 면역을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11월까지 목표를 했으니까. 근데 조기 목표 달성을 하겠다 하면서 추석 전이면 언제냐면 추석이 9월 20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8.15 집회를 하게 된다면 집회를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 명분이란 게 생기거든. 그거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해서 확 퍼졌다. 어떡할래? 이거 다 태극기 집회 사람들은 신촌하고 백신 안 맞았을 거야. 그죠? 그렇죠. 에반겔리스트들, 그 종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안 맞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 결국 원인이 뭐야? 안 맞은 놈들이 광장에서 저렇게 모여서 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퍼졌잖냐? 누가 해서 찾아내 해갖고 접종 들어가겠지. 네. 뭐 백신이 있어야 맞죠라고 하는데 폐기되는 그 물량도 꽤 있습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뭐 하나 쓰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딱 오픈을 했을 때 그 세트를 다 써야 된대, 시간 안에. 시간 안에 다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다 전량 폐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량이 그렇게 막 부족해서 사람들이 못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여론몰이를 해서 맞고 싶게 만드는 심리도 작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제 이 부작용 때문에 지금 경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댓글란에 전에는 없어서 못 맞아 뭐 이런 댓글들이 더 많았다면 요즘에는 야 부작용 어떡할 건데 라는 댓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통계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하냐, 사망자하고 부작용 난 사람들. 이번에 고3 맞았잖아요. 고3 애들도 부작용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망자랑 이제 부작용 난 사람들에 대해서 애들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뭐 그거 이제 제가 댓글로 읽어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 이거 수험생인데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카페 가면 고3 접종하고 부작용 겪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별별 부작용이 다 있던데. 그럼. 막 저림이 기본이고 두드러기 나고 뭐 머리 두통, 발열, 그리고 호흡곤란, 그리고 뭐 안면 마비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약하게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병에 걸리는 거라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8.15 집회하고 나면은 그 탓이 또 그쪽으로 많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집단이 보통 이제 우파,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구교파 분들도 다수 있으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싸잡아서, 매도된다. 그렇게 되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죄인으로서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안 맞고 돌아다니면 저런 안면 몰수하고 다니는 파렴치한 놈들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네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잖아. 저거 하고 나서 이제 거리두기 또 연장을 저것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질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 접종 완료하고 선거 이기고 해피엔딩.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죠. 그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그렇죠. 오늘의 중간 정리 첫 번째,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타격들 더 많이 받아요. 지금 막 자영업자들 죽어 나가죠. 폐업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다. 왜? 폐업하고 싶은데 갚아야 될 대출금들이 너무 많다. 그쵸. 이거라도 갚으려면은 손해보고서라도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4단계 연장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타격을 더 많이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저게 이제 국민의 분노가 태극기 집회로 갈 거거든. 왜냐면 이게 먹고 살기 힘든 이 원인이 결국 사람들은 분노가 올라오면은 그 분노를 어디로 방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8월 15일 집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문재인에게. 그렇지. 문재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문재인과 돈통을 놓고 돈 벌려는 놈들. 얘네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까 내가 자기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최근 미국에서 중국에서 크리스라고 옛날 그 엑소 멤버에 감옥 맞아. 이번에 간다고 하잖아요.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 뉴스가 뜨겁게 올라온대요. 그거 왜 올라오겠어? 정저우시 포구 사건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대응 못했잖아. 그래서 민심이 들끓거든.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 크리스에다 몰빵하는 거야. 걔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의 시선을 글로 돌려가지고 걔 하나 매장시키는 걸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번에 꼭 8월 15일 날 집회해야 돼요. 내 똥을 저 남의 똥으로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인들도 4단계까지가 미쳐버리겠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자꾸 연장한다 그러면 폭발하겠지. 야씨 왜 또 연장이야?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4단계 연장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인다. 사실 이렇게 압박 들어오면 백신 접종 다 뭐 아유 맞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백신 미접종자를 사회의 악으로 몰아가고 있고 사회의 경제적 압박으로 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차 접종 70% 달성을 기존 목표 시점보다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주 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살아남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예 데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데뷔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좀 빠르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의약품이라든지 자기 이제 신체 조건에 맞춰서 데뷔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떠벌리고 막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진짜 꾸준하게 참고 인내력을 가지고 버티는 전쟁이거든요. 그걸 잘해야지. 네. 자, 백신 이상하고 위험한 무엇? 왜 이상하고 위험한 무엇일까요? 늘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상해. 여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통계하고 달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도 보셨잖아요. 위험하다. 아니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험하기까지 하죠, 사실. 그냥 백신 부작용이나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뭐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목숨을 잃는다든지 해서 위험한 것도 있는데 그거 위에도 위험한 게 또 있어요. 뭡니까? 차차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게 아까 전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 하루 숫자 지금 1800명 오늘은 또 넘었다 얘기 나오던데 확진자 수와 치명률과 완치율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미국보다도 우리가 사실 치명률과 완치율은 더 좋아. 그렇죠? 근데 생각이 났어요. 카타르 우리 위에 있었던 가장 치명률도 낮고 가장 그 접종률도 완치율도 높았던 곳 카타르 보니까 접종률이 높아. 그럴만하네. 이건 인정할게. 자, 케냐 보시죠. 1회 접종자 2.0%, 2회 접종자 1.3%.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완치율이 높아요. 흑형의 힘이죠. 흑형의 힘인가요? 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1.6%, 7.0%. 우리보다 낮아. 접종률이. 그런데 우리보다 완치율 높아. 그러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란 게 있어요. 인간의 몸에 있는 그 자연 치유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잠비아도 또 봤어요. 잠비아도 접종률이 극악이에요. 1.6%, 1.0%. 아까 뭐 97% 완치 이랬던 나라 아닌가? 여기가요? 한번 볼까요? 잠비아 굉장히 높았어요, 아까. 어디 보자. 잠비아 있잖아. 95.6. 95.9.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잖아. 그래서 나이지리아도 봐야겠다 하고 나이지리아를 또 봤어요. 네. 코미디 같아 좀. 여기도 접종률 낮아. 1.3%, 0.7%.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완치율이 높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카타르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완치율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런 나라들을 보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영국 같은 나라 보면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왜 완치율이 떨어지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상하지만 어떻게? 그렇다면 까야지. 그러니까. 까라면 까야지. 네. 자, 여기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IT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을 때 사저에서 네. 제가 그때 바로 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백신 때문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듯이.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야, 영부인도 왜 미국 가서 저렇게 치료를 받고 이상해라고만 말했는데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IT도 한번 봤어요. 원래 IT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IT 이거 백신 때문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IT가 접종 목록에 없었습니다. 아예 검색이 안 됐었어요. IT가 엄청 가난하거든요. 그거 백신 받을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시기를 잘 보세요. 7월 16일부터 접종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대통령 죽고 나서부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대통령 사망이 7월 7일에 있었고 백신이 7월 14일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만에
접종이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빨리빨리 접종하고 있네. 네. 자, 이거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놓고 뭘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IT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서부권에서, 서반구에서 백신이 한 명도 접종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기사가 6월 8일에 떴었어요. 그래.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IT는 거기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쿠바 그 섬나라 근처에. 네, 쿠바 섬 거기 옆에 있습니다. IT는 한 명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근데 자연 치료율은 존나 높고. IT는 자연 치유율을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어요. 안 보였어요? 네네. 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요 밑에 읽어주시죠.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과 인구의 광범위한 두려움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거부했다. 정부에서 거부한 거예요. 국민들도 거부한 거예요. 국민과 대통령이 거부했네? 네. 맞아야겠네. 네. 맞아야겠어. 그런데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해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IT 최초의 여성 대통령. 여성 대통령인 거면 존나 강조했어. 그래요. 뭔가 평등해진 느낌. 그러나 주사는 맞아라. 네,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코백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통해서 이제 가난한 나라들 다 들어가거든요. 코백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그리고 유니세프,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있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누가 또 연결돼 있겠어요? 빌 게이츠. WHO에서 가장 많이 돈을 내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돈을 내는 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고, 여기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여기랑 또 연결돼서 같이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는 게 빌 게이츠. 다 연결이 돼서 이거 보급을 하는 목표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저 세상 갈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살짝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IT의 7월 이전 백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단 한 명도 접종 못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폭력과 정치적 불안감도 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정부하고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백신에 대한 IT 국민의 불신도 높다. IT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이야, 이거 죽을만 했네. 이걸 이제 지원해줬더니, 야, 너네 이제 백신 맞아라. 그래서 지원해줬더니, 요걸 딴 데 썼다는 거죠? 무슨 프로그램에도 지원도 안 하고 백신 할당받는 거. 저 세상 갈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거기다 뭘 해요? 이 밑에 한번 읽어주시죠. 많은 IT 사람들은 가정요법으로 파슬리, 마늘, 라임, 백리향, 정향으로 만든 차와 일반 감기약에 의존하고 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근데 자기도 알잖아. 네. 나 카자흐스탄 갔을 때 나도 저거 걸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1년인가 2년 전에. 1년 전에 2020년 1월 21일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 우한폐렴이 막 돌던 당시였어요. 그때 겨울이었지 아마? 12월인가 1월?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0날에 이제 최초로 확진자가 나와요. 중국인 여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1월 21일에 카자흐스탄을 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그날 도착하자마자 아팠어요. 멀쩡했는데 카자흐스탄 딱 도착하면서도 갑자기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구토 현상이 일어나고 와 그때 진짜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진짜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아팠는데 이제 친구애가 감기약 좀 사다 줄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반신반인으로 그래 한번 줘봐. 그래서 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감기 걸리면 먹는 약 있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탁 넣으면 이렇게 거품 올라오는 거. 타미플루 같은 거. 무슨 비타민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무슨 감기 걸릴 때 먹는 무슨 캔디 같은 거 있어요. 네, 비타민 캔디. 그거 먹었거든요. 갑자기 훅 증세가 사라지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냥 솔직히 야 이거 아스피린을 먹어야지, 한국 감기약 먹어야지, 이런 거 되겠어? 이거 민간요법 그랬는데 먹으니까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고 그때 보면 사진 있잖아요. 엑스포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막 돌아다녔다니까. 돌아다녔는데 딱 하고 나서 2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또 열이 쫙 올라와. 또 증세가 또 나타나는 거야. 유효기간이 딱 2-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에서 3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아이고 아파 하면서 와가지고 저녁 먹고, 저녁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지 막 먹고 와서 호텔에 와가지고 또 머리 아프니까 누워가지고 그걸 먹었거든요. 또 났어. 멀쩡해지는 거야. 그래서 야씨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2시간 간격으로 먹었어요. 막 엄청 원래처럼 활력을 찾은 건 아니고 좋아지긴 했는데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머리는 안 아팠어. 야, 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가는 해외여행인데 우리 자기는 도착하자마자부터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옛날 때 방송 찍은 거 있어요. 생방 실시간. 그 아실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머리가 아파서였어요. 근데 물론 약을 먹었지. 그래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낫어. 난 그때 정말 걱정했어. 왜냐면 여러분 이게 한국으로 들어갈 때 이런 기계 같은 게 있어요. 온도 체크하는 기계거든요. 거기서 온도가 높으면요 통과 안 됩니다. 맞아요.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걱정했거든. 그러던데 싹 나버린 거야. 야, 진짜 감쪽같이 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비타민이 감기에 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랬는데 지금 저쪽 사람들이 그거 먹는다는 거 아니야? 네, IT랑 뭐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였고, 요렇게 해서 라임 넣어가지고, 뭐 마늘, 생강 요런 거 넣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큰형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 팔아 먹어야 되는데, 백신 맞춰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각각 다른 기사들에서 따온 거예요. 위에 문단은 글로벌 이코노미,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AP통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알자지라에서 포왔습니다. 요 밑에 보면 의사들은 IT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이게 WHO 산하에 있는 법리보건기구에서 있는 사무국장이 한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물론 북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 포르토 프랑스가 여기 IT의 수도예요. 거기 식당 매니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땄는데 먼저 당국이 TV에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겠다. 빡시게 나가네. 여기 국민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야. 니들이 한번 먼저 맞아봐.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뭘 하기도 싫고 자기네들도 그랬겠지. 돈 받았으니까 딴 데도 쓰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IT가 대통령이 7월 7일에 피살이 됩니다. 그 다음 7월 14일에 백신이 도착하죠. 그리고 이날 7월 16일 날짜로 그 백신 통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네요.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7월 15일 코백스를 통해 IT 정부에 백신 50만 도즈를 공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IT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상당한 분량의 코비드-19 백신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최근 전국이 혼란해진 IT 정부의 백신 물량을 신속히 추가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네, 이거 우리 정부에 있는 법무부에서 퍼왔습니다. 막 혼란이 와서 정신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딱 일주일 만에 들어가고 일주일 딱 해서 백신이 50만 도즈가 도착을 한 다음에 7월 15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얘네가 보내준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보내겠다. 빨리 맞아라. 그것이 참 대단한 우연히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배후에 누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서로 일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IT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제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없었던 나라였는데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기증한 50만 도즈. 미국이 코백스를 통해서 기증을 했어요.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맞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 이 IT 사람들 이제 구원받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에 따르면. 자, 그러면 IT만 놓고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많이 본 얼굴도 나오네. 그렇죠. 여기 밑에 있으신 분이 탄자니아 대통령. 네. 위에 있으신 분들은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인데 이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마다가스카르도 거부했어요? 네. 여기가 근데 이 일을 잘 치렀어. 여기가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약을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효능이 있는 약초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막 퍼줬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 일본 아프리카 국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등 부작용을 근거로 거부하며 약초 등을 활용한 전통의학을 고집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2021년 3월 22일 치료를 위한 약초제인 COV를 코로나 피해가 큰 지역에 나눠주기도 했다. 이 약초제는 말라리아의 네. 효능이 있는 개똥쑥이 들어간 것으로 작년 4월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전역에 6개월간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20일 TV 연설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 접종을 하기에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이 약초제를 적극 장려했다. 탄자니아 역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효능을 부정하고 있다.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신은 위험하다. 탄자니아인들이 접종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백신 수급을 거부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암살 시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코로나19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기다라고 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백신 거부를 했었던 국가의 대통령의 신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룬디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퇴임을 앞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로 심장마비로 별세합니다. 심장마비는 늘 얘기하지만 자연사죠. 네, 55세였어요. 네. 네. 그리고 탄자니아 대통령은 21년도 3월 17일에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62세. 네. 차드 대통령은 이게 6번째 연임에 성공을 하고 반군하고 교전을 하던 중에 부상을 당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망을 합니다. 그 68세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코로나를 우한폐렴 자체를 정치적으로 봉쇄를 해서 자기가 재집권하는 데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을 접종을 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2021년도 6월 26일에 암살 시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들은 전부 다 체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티 아시다시피 7월 7일에 총격으로 암살되죠. 다 젊은 나이에. 죽을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브라질 탄핵 시위 등 정권 위기가 있죠. 네.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백신 그 스캔들이 나고 하면서 그걸로도 탄핵 시위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번엔 또 뭐였냐면 전자투표가 이게 조작 선거다. 이거 트럼프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여기도 보이는 거죠. 트럼프랑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겁니다. 브라질에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었죠. 별명이었죠. 그러면서 다음번에 선거해가지고 내가 지면 그거 조작 선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나로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이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은 안 될 것이다. 네. 안 된다에 저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된다에 제가 봤을 때 확률 100%. 네. 네. 룰라가 면책을 받았어요. 야. 룰라가 면책받고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돈 띵겨먹고 난리 부르스를 연병을 쳤는데도 또 이제 나오네. 그럼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뽑히는 거죠. 그치. 야, 너 와서 일해라 이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총이 절대 반미적이지 않답니다. 그렇죠. 룰라가 노조 출신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옛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책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그 책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일본이 지금의 일본 애들은 다 병신 띨띨이들이에요. 그렇지만은 1960년대 일본은 시민운동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격렬했던 시기예요. 학생운동 뭐 이런 거 막 했거든요. 그때 저 사람이 쓴 게 있었는데 키시노부스케 물론 이제 그 제국주의 그 수상이죠.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면 그때 키시노부스케도 우파 계열이니까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이루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대규모적인 그 키시노부스케를 탄핵하는 시위가 일어나요. 탄핵. 그랬는데 그 내용이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네. 이게 뭐야? 일본 무장하지 마. 우리 무장 해제 상태가 좋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외교관 사람 쓴 것도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 학생운동이나 노조들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라는 의문을 해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기시노부스케 실각하고 쫓겨납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다음 들어온 정권이 신기하게도 이게 좌파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좌파 학생의 좌파와 좌파 노조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정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친좌파 계열로서 자기네 노조를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미국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 안 그랬어요. 미국 말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노조를 때려잡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는 것 같아. 그쵸. 우리도 이제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뭐 노조 뭐 많이 봐준다 얘기 많지만 그 노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내에선 사찰하면 안 되는 거고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반발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적으로 그거 이제 제보가 들어왔다. 그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것 뿐이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민주노총 안에는 물론 빨갱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빨갱이를 잡기 위한 또 엑스맨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니까 다 섞여 있어요. 막 수파 있는 사방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너무 세게 때려잡은 것도 그때 트리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네. 자, 탄자니아 대통령 우리가 애석하게도 굉장히 그래도 이분은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거부를 강하게 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접종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죠. 다음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존재를 부인하며 백신 접종마저 거부하던 탄자니아 대통령을 필두로 뒤늦게 백신 접종 캠페인에 들어갔다. 존 마구풀리 전임 대통령은 지난해 기도로 이건 좀 오반데 코로나19를 물리쳤다고 주장하고 백신은 서구에 운문하며 접종을 거부했다. 하지만 마구풀리 대통령이 올 3월 급사한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하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부인하던 정부 입장을 뒤집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도 접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얀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애초부터 우한폐렴 터졌을 때부터 우리 우한폐렴 확진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악마고 백신은 서방이 꾸미는 음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많이 같긴 했는데 서방의 음모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네, 우리 소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통계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 알잖아요. 저 치사를 났다는 거. 네. 근데 문제는 뭐다? 저걸 공식적으로 저걸 가짜에 그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은 꼭 가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게 아주 희한한 바이러스예요.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갑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막 강하게 하면은 가요. 안녕 하면서 저 세상 가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희한한 우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무엇이냐? 백신은 안 맞도록 최대한 버티긴 하되 나중에 피할 수 없는 순간이면 맞고 그냥 잘 사십시오. 네, 미리 대응을 이제 할 거 준비를 채비를 하셔야 된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그 대통령이 약초제 그거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추천해준 거를 여기 탄자니아에서도 그걸 받아서 한 겁니다. 저거 기자회견도 영상 봤어요. 네. 막 그거 얼굴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말을 이렇게 해서 먹고 하는데 뒤집어 쓴 거는 이제 그 약재 훈증해가지고 들이마시면 좋다고 해서 그거 한 거 시범 보이고 보건부 장관이랑 해서 그리고 라임이랑 생강이랑 막 저런 거 섞어가지고 약초제 막 마시고 그랬어요. 그 러시아 가면 그거 해요 사람들. 네, 그 감기 걸리면 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자, 반대하던 부룬디, 백신 거부를 하던 부룬디도 접종 선언을 하죠. 7월 30일부터 연달아 전에 얘네가 하루 전날이고 탄자니아가 그 다음이 이제 부룬디가 30일 연이어서 부룬디는 그동안 백신이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이제 맞기 시작한 거죠. 부룬디가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반대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백신을 맞는 기적이 벌어진다. 그래요.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탄자니아와 에리트레아가 백신을 거부했었으나 탄자니아는 28일 대통령을 필두로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했고 에리트리아 여기도 눈여겨봐야겠다 하고 집어뒀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VOA 뉴스인데 북한도 거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에리트리아하고 북한하고가 단 두 나라가 지금 백신이 상륙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통계상에 네. 백신을 거부했던 나라의 지도자는 죽었었는데 북한은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태까지 다른 나라 규칙상으로 하면 글로 가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받겠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막 오가긴 했는데 얘네 원래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도 뭐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안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우려, 불신 때문에 뭐 법적인 책임 면제하는 거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꺼려했고 해서 이런 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우리 그래 맞을게라고 말만 해놓고 자꾸 그러한 뒤처리, 따르는 수반되는 처리들을 안 한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북한도 위험하다. 정은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렇게 깃방망이 맞는데. 자, 여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레아, 부룬디. 이게 7월 3일 기사예요. 7월 3일 기준이고 지금 탄자니아, 아이티, 부룬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에리트레아하고 북한만 남은 겁니다, 이제. 네. 여기 나오죠? 8월 3일 기사에. 북한과 에리트레아 두 곳 남았다. 아직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다. 탄자니아 이제 들어갔으니까 부룬디랑 아이티도 진통 그때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곧 개시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뭘 진통이야. 대통령 죽고 시작한 거지. 창조적 파괴인 거죠. 네. 그래서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들이 백신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코백스가. 그리고 WHO가 한 말이네. 코백스 통해서.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왜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요거를 지원을 해줄 생각을 저렇게 강하게 할까? 차라리 식량이나 지원해주지. 인권을 걱정하는 거죠. 인권. 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다 보니까. 요즘에 VOA에서도 야, 너네 대화하러 나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근데 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심해졌습니다. 식량할 때도 뭐라 그래요. 니네 우리가 들어가서 다 나눠주는 거 그거 다 지켜볼 수 있게 해줘라. 거기서부터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권 얘기하면서. 근데 자꾸 안 여니까 요즘에 그 빈바락에 더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북한이 코로나 백신 수용할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 어허, 위험한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 위험해. UN 유니세프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같이 하죠. 이거 정은이가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자꾸 포착이 되고 있어요. 위험한데.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북한이 준비되면 빠르게 우리 백신 접종 가능하다. 산팔로스에서 미국 저거죠? 네. 산팔로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허. 우리 김정은이 오래 살고 싶으면 빨리 여셔야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우리 지정학적으로 이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적인 건 다 알잖아요. 네. 지금 여기 오고 싶어서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조류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에리트리아는 그래도 이제 조금 규모가 좀 작기도 하고. 에리트리아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니야.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 정은아 잘 생각해봐라. 이거 북한은 지정학적 요충지 이건 얘기가 달라. 그래서 아무래도 기만 소리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하는 거. 잘 판단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얘기하죠.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려 했지만 북한 당국이 부작용을 우려를 들어서 거부했다. 이러면 뚜까 맞을 텐데. 부작용 없는 백신이 있어 지금 다 부작용 있지. 그러니까 보니까 화이자도 엄청 부작용 심하던데. 지금 가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때가 아니야.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들어갈 군형을 만들려고 해 이렇게. 유엔도 북한 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풍이 가는가?